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 문장이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흔들렸고 파트너는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멈추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누적 1600회,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이어진 비행. 그 시간 동안 어떤 나라는 조건을 따졌고 어떤 나라는 묵묵히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누가 약속을 말로 했고 누가 약속을 기술로 증명했는가?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무대는 이미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요. 대체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48대를 계약해놓고 16대만 사겠다고 통보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더 비싼 블록2로 바꾸자고 요구한다는 겁니까? 저는 런던 연구실에서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간 방산 협력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식의 일방적 수정 요구는 처음 봤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에단 스콧입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선임 방산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영국 공군 정보장교로 10년간 복무했고 퇴역 후에는 나토 방산협력팀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유럽 각국이 어떻게 무기 체계를 공동 개발하는지 또 어떻게 실패하는지 직접 목격했죠.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로젝트의 성공과 좌절 그리고 수많은 양자 간 협력의 명암까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방산 협력이라는 건 단순히 무기를 함께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술 이전, 산업 육성, 외교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실제 무기가 인도되기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나라가 약속을 지키는지 파트너를 존중하는지가 드러나죠. 저는 그 과정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 1월 초 평소처럼 저는 새벽 일찍 연구실에 나왔습니다. 런던의 겨울 새벽은 유독 깁니다. 아침 8시가 되어야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을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서 전날 밤 동안 쌓인 전 세계 방산 뉴스를 정리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 시간 새벽 3시 42분, 건물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복도의 비상구 표시 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파랗게 비췄죠. 책상 위엔 전날 밤 정리하다 만보고서 파일들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 커피를 내려 한 모금 마시고 익숙한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국제방산 뉴스 피드를 열고 주요 국가별로 필터를 걸고 밤새 올라온 기사들을 쭉 스크롤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예산안, 호주의 오커스 잠수함 프로젝트 진행 상황, 일본의 차기 전투기 개발 뉴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 블록2 16대만 구매 추진. 한국 계약 수정 압박받나? 저는 그 헤드라인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KF-21이라면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주도하고 있는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즉시 제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 폴더에는 제가 지난 몇 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개발 발표, 시제기 출고, 첫 비행,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계약까지. 저는 계약서 요약본을 찾아 열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며 개발 완료 후 48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기술 이전도 받기로 했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개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도네시아는 최신의 전투기 기술을 얻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8대를 16대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존에 합의한 블록 1이 아니라 아직 개발 중인 블록 2로 바꾸자는 거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블록 2는 당연히 블록 1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수량을 3분의 1로 줄이면서 더 비싼 모델을 요구한다는 게 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관련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언론, 인도네시아 언론, 국제방산 전문 매체들.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방적으로 계약 수정을 요구했다는 거였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저는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20년 넘게 방산 협력을 지켜봤지만 이런 식의 전개는 흔치 않았습니다. 계약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수량을 약간 조정하는 경우는 종종 있죠. 하지만 계약 수량을 3분의 1로 줄이면서 더 비싼 버전을 요구한다고? 이건 조정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뒤집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야간 버스의 불빛만 보일 뿐이었죠.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요구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으니까요. 저는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KF21 인도네시아 계약 분석, 긴급.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 조정이 아니다. 신뢰의 균열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전투기 몇 대를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파트너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아침이 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그동안 분담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한국은 어떤 입장인지, KF21 개발은 순조로운지 확인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계약 수정 요구는 보통 좋지 않은 신호거든요. 파트너 국가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진지하게 협력할 의사가 없었거나. 저는 화면 속 기사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48대에서 16대로, 블록 1에서 블록 2로. 이 두 가지 변경 사항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는 펜을 들어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왜 수량을 줄이는가? 재정 문제? 아니면 다른 이유? 왜 블록 2를 원하는가? 기술적 우위? 시간 벌기?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새벽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평온하고 고요한 새벽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그런 새벽이었죠. 단순한 뉴스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을 옆에 두고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숫자와 계약서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나아가 아시아 방산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컴퓨터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런던 시간 오전 7시,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에 발견한 그 기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48대에서 16대로, 블록 1에서 블록 2로. 이 두 가지 변경이 의미하는 걸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 관련 공개 자료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사업 개요, 개발 일정, 예산 배분, 그리고 국제 협력 현황까지. 저는 인도네시아 협력 부분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계약 개요가 떴습니다. 계약 체결 2014년 총 개발비
약 8조 8천억 원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7천억 원 도입 예정. 총 대수 48대.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5분의 1을 부담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48대를 도입하며 핵심 기술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조건이었죠. 한국은 개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도네시아는 선진 전투기 기술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문서를 열면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2021년 계약 수정 내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분담금 감액을 요청했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였더군요. 1조 7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재정 악화라. 저는 중얼거리며 다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담금 납부 현황을 보니 감액된 6천억 원조차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더군요. 2022년, 2023년, 2024년 예정된 납부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숫자들을 대조했습니다. 약속한 금액은 이미 3분의 1로 줄었는데 그마저도 제때 내지 않는다는 겁니까? 저는 새 창을 열어 인도네시아 언론 보도를 검색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의 기사를 훑어봤죠. 그리고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KF-21 분담금 지불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대출 요청.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낼 돈이 없으니 한국 측에 대출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에 분담금을 내겠다는 거죠. 저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공동개발 파트너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빌려서 낸다는 겁니까? 그것도 상대국 은행에서 말입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원조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재정난은 핑계일 뿐 신뢰 결핍이 본질이다. 그 문장을 입력하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확신으로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죠. 저는 다시 검색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의 다른 방산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만약 정말로 재정난이라면 다른 무기 구매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기사들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 체결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튀르키예 칸 전투기 시찰. 인도네시아 공군, 중국 제10 전투기 평가단 파견.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라팔 전투기라면 프랑스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대당 가격이 1억 유로가 넘는 고가 장비죠. 42대면.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최소 50억 유로, 하나로 약 7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라팔을 사고 중국제 전투기를 시험한다고? 저는 중얼거리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더 있었습니다. 프랑스제 스콜펜급 잠수함 추가 도입 검토, 이탈리아제 경공격기 구매 협상, 미국제 F-15EX 도입 가능성. 인도네시아는 세계 각국의 무기 시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창을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했습니다. 왼쪽엔 KF-21 분담금 미납 기록, 오른쪽엔 라팔 전투기 구매 계약.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6천억도 제때 못 낸다면서 프랑스에는 7조 원을 단번에 지불한다는 겁니까? 저는 뒤로 기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걸 협력이라 부르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소는 묵직했습니다. 이건 재정난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죠. 한국과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보다 선진국들의 완제품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분담금을 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공동개발이라는 건 단순히 무기를 함께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이 이전되고 산업이 성장하고 양국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런 장기적 비전보다 당장 쓸 수 있는 완제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KF21 인도네시아 계약 분석, 숫자가 말하는 진실. 그리고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행태는 방산협력의 교과서적 반면교사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분담금 감액 과정, 미납 현황, 대출 요청, 그리고 동시에 진행 중인 다른 나라들과의 무기 구매 계약까지 모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죠. 숫자와 날짜, 출처까지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특히 한 문단에 공을 들였습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3분의 1로 감액했으나 같은 시기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42대를 7조 원에 구매했다. 이는 재정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 의지의 부재를 보여준다. 문장을 다듬으면서 저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방산 협력을 분석하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계약은 약속입니다. 양국이 서명한 순간 그건 법적 구속력을 넘어서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파트너십의 본질은 상호 신뢰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하청업체처럼 대하고 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완전히 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어 복도에서 동료들의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 2시간 넘게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더군요. 저는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KF21 계약 수정 요구는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다. 이는 한 국가가 국제 협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숫자는 명확하다. 의지가 있었다면 방법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가 없었기에 핑계만 늘어놓는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뒤로 기댔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죠. 1조 7천억에서 6천억으로 줄어든 분담금, 그조차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기록, 그리고 동시에 진행된 7조 원짜리 라팔 구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돈을 못 낸 게 아니라 안 낸 거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유가 없다. 의지가 없다. 모니터를 끄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숫자는 확인했으니 이제 한국의 입장을 들어볼 차례였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일방적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가끔 계약서를 거짓말하게 만든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일방적인 계약 수정 요구가 국제뉴스로 퍼진 지 이틀째였죠. 한국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컴퓨터 앞에 앉아 방위사업청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오후 3시 런던 시간으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었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공지가 떴습니다. KF21 개발 진척 및 수출 현황 설명회, 외신 대상 온라인 브리핑. 제 손가락이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줌 회의실이 열렸죠. 이미 여러 나라의 기자들과 분석가들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채팅창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로 된 인사말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상단에 방위사업청 로고가 떴고 곧이어 2명의 관계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방사청 국제협력 담당관, 다른 한 명은 카이 수출전략실장이었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죠. 여러분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KF21 보람의 개발 현황과 국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참석자, 주제. 모든 걸 기록했죠. 방사청 담당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먼저 개발 진척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은 현재 시험 비행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모든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개발 단계별 진척률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죠. 설계 100%, 시제기 제작 100%, 시험 비행 85%, 양산 준비 60%.
저는 숫자들을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측에서 제안한 계약 수정에 대해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제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집중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은 공식적인 계약 수정이 아닙니다. 통역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 측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정확히 받아 적었습니다. 기존 계약은 48대 도입 기준으로 체결되었으며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화면 속 담당관의 표정에는 미소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공무원의 차분함만 있었죠.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흔들림 없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블록2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블록 1 개발과 생산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카이 실장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생산 준비는 순조롭습니다. 첫 양산기 출고를 위한 공정이 진행 중이며 납기는 지켜질 것입니다. 저는 메모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다. 선언이다. 제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분석가로서 숫자를 추적했습니다. 그 다음엔 관찰자로서 행태를 기록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뭔가 다른 걸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KF-21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도색의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하늘로 치솟고 구름 위를 가르는 장면이었죠. 엔진음이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기술력의 결정체였죠. 미국, 러시아, 유럽의 항공 강국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을 해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성과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다시 담당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죠. 진행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에단 스콧, RUSI에서 나오셨네요. 질문하시죠.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방사청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분담금 이슈는 외교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개발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은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도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받아 적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는 표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파트너 없이도 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었던 겁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계약 수정을 거부하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습니까? 카이 실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깎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로 신뢰를 쌓습니다. 저는 타이핑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계약을 깎지 않는다. 기술로 신뢰를 쌓는다. 얼마나 간결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저는 그 문장에 별표를 쳐두었습니다. 브리핑은 40분간 이어졌습니다. 기술 세부 사항, 수출 전망, 향후 계획, 모든 질문에 한국 측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숫자를 제시했고 일정을 밝혔으며 입장을 분명히 했죠. 거기엔 변명도 회피도 애매함도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을 때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것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죠. 한국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보여주었습니다. 완성된 전투기와 지켜진 약속을. 저는 메모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담당관의 발언들, 카이 실장의 답변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적어둔 소감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어조엔 흔들림이 없었다. 정확했습니다. 40분 내내 단 한 번도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더듬거나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둔 것처럼, 아니 그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 일지였죠. 오늘 나는 단순한 브리핑 이상의 것을 목격했다. 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봤다. 그들은 말로 설득하지 않았다. 결과로 증명했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건 방산이 아니라 의지의 산업이다. 기술은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살 수 없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보였죠.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는 KF-21이 시험 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양산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어딘가에서는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겠죠.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브리핑 녹화본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카이 실장의 그 문장을 다시 듣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계약을 깎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로 신뢰를 쌓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이어폰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문장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20년간 방산 협력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명확한 철학을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협상합니다. 조건을 조정하고 타협점을 찾고 때로는 원칙을 굽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계약은 지키고 기술은 발전시키고 약속은 완수하는 겁니다. 저는 일지의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보고서 문체가 바뀌었다. 냉철함 속에 감탄이 섞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목격자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저는 또다시 연구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부터 한국 측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거든요. 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예정대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말입니다. 런던 시간 새벽 4시, 저는 카이 공식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자료 섹션을 클릭했죠. 화면에 여러 개의 기사 제목이 나열되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제목에서 멈췄습니다. KF-21 보람에 누적 시험비행 1600회 돌파, 무사고 기록 달성. 제 손가락이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열렸고 저는 첫 문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KF-21 보라매가 누적 시험비행 1600회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7월 첫 비행 이후 약 3년 반 만의 기록이며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600회 비행, 단 한 번의 사고도 없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똑 소리가 조용한 연구실에 울렸죠. 1600회 무사고. 저는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년 반이면 약 1260일입니다. 1600회를 126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27회. 거의 매일 한 번 이상 날았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저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또다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세계에서 10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되었다. 세계 10번째. 그것도 독자 개발국의 이름으로.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스웨덴, 일본,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이 나라들만이 자력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라이선스 생산도 아니고 공동 개발도 아닌 순수하게 자기 기술로 말입니다. 저는 과거 다른 나라들의 전투기 개발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F-35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술적 문제로 시험 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초기 시험 비행 단계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게 정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읽었습니다. KF-21은 현재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성능을 검증 중이다.
고도 15km 이상의 고고도 비행, 마하 1.8의 초음속 비행, 고기동 전투기동까지 모든 시험을 순조롭게 완료하고 있다. 저는 카이 유튜브 공식 채널로 이동했습니다. 최근 영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저는 가장 최신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제목은 KF-21 무장통합 시험 현황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색 도색의 전투기가 경납고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체 표면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죠. 카메라가 천천히 기체를 따라가며 세부를 비췄습니다. 날개 아래 장착된 무장 하드포인트, 동체 내부의 무장 베이, 그리고 조종석의 정교한 계기판까지. 그리고 다음 장면.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음이 커졌고 기체가 가속했죠. 그리고 순간 기수가 들리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늘 위에서 KF-21은 우아하게 선회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기체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죠. 그리고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공대지 무장통합시험 착수. 전자전 장비 테스트 진행 중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체계 개발 계약 체결. 저는 그 순간 한마디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시제기가 아니라 선언문이군. 그랬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전투기의 비행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였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화면이 전환되며 다음 장면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막이 설명했습니다. LIGNX-1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경쟁 참여.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이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기술 독립을 이루는 과정이었죠. 공대공 미사일. 전투기의 가장 핵심적인 무장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걸 수입합니다. 미국제 AIM-120, 유럽제 미티어, 러시아제 R-77 등. 자체 개발하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고 개발 비용도 천문학적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투기에 들어갈 미사일까지 자체 개발하는 겁니다. 저는 화면 속 서명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진지했고 자신감 있었으며 무엇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이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 명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의 의미가 선명해졌죠.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여전히 1990년대의 한국으로 봤을 겁니다. 기술을 수입하고 선진국에 의존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협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봤죠.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 하늘을 가르는 장면, 무장을 테스트하는 장면. 모든 걸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매 장면마다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기체 표면의 정밀한 마감 처리.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스텔스 설계.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형상. 첨단 항전 장비가 통합된 조종석. 하나하나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1600회 시험 비행, 무사고.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다. 철저한 설계, 정밀한 제작, 완벽한 품질 관리의 결과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공대지 무장통합, 전자전 장비 테스트, 자체 미사일 개발. 한국은 전투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신뢰를 깨뜨리면 기술은 혼자서도 날아오른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신뢰를 깨뜨렸을 때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계속 전진했죠. 파트너가 뒤처지면 혼자서라도 가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섹션을 추가할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기술의 속도, 신뢰의 거리. 그리고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600회 무사고 시험 비행, 무장 통합 실험 착수, 자체 미사일 개발까지.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죠. 시험 비행 횟수, 개발 일정, 기술 성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까지. 인도네시아는 시간을 벌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시간을 앞질렀다. 이것이 기술력의 차이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눈앞의 수치를 바라봤습니다. 1600.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600번의 이륙, 1600번의 착륙, 1600번의 성공. 그 모든 순간마다 엔지니어들이 있었고 조종사들이 있었으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가 세계 10번째 독자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음미했습니다. 세계 10번째. 겨우 10개국만이 도달한 경지. 한국은 그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어딘가 한국의 하늘에서는 KF-21이 또 한 번 날아오르고 있을 겁니다. 161번째, 1602번째 비행을. 그리고 그 모든 비행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다고. 한국은 하고 있다고. 그리고 한국은 해냈다고.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며 눈앞의 수치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완성형이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KF-21의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전투기가 아니었다. 신뢰가 금속으로 만들어진 형태였다. 며칠 후, 저는 보고서의 새로운 섹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현재 행태를 분석했다면, 이제는 과거를 들여다볼 차례였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계약 수정 요구가 처음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패턴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한국-인도네시아 방산 협력 이력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잠수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 T-50 고등훈련기 도입, 그리고 KF-21.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잠수함 프로젝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2011년 시작된 사업이었죠. 한국의 209급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면서 기술 이전도 함께 진행하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연도별 진행 상황을 훑어봤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체결됐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대금 지불이 계속 지연됐거든요. 1번함 건조는 시작됐지만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았고 2번함 건조는 그 여파로 미뤄졌습니다. 결국 인도 일정 전체가 흔들렸죠.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대금 지불 지연이군. 다음은 T-50 고등훈련기 파일이었습니다. 같은 2011년에 계약된 사업으로 한국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16대를 도입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계약 이행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첫 인도는 2013년 예정이었지만 지연됐고 이유는 역시 대금 납부 문제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 인도가 이루어졌지만 계속된 지연으로 한국 측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을 비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똑같군. 그리고 2014년 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KF-21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된 해였죠. 처음엔 희망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고 완성 후 48대를 도입하며 핵심 기술도 이전받기로 했으니까요.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분담금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1조 7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거였죠.
한국은 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 보도된 USB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관련 기사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KF-21 공동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 기술자가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USB에 담아 반출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했고 이후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대거 귀국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귀국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기술 유출 시도가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패턴이야.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감액된 6천억 원조차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더군요. 약속한 일정에 맞춰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한국은 계속 독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2026년 초, 바로 지금 인도네시아는 또다시 계약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48대를 16대로 줄이고 블록 1 대신 블록 2를 사겠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패턴이었죠. 2011년 잠수함에서 대금이 지연됐고 같은 해 TO10에서도 납부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4년 KF-21이 시작됐지만 2021년에는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했고 같은 해 기술 유출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 자체를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반복이다. 저는 조용히 말하며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할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영어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행태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이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전략이다. 손가락이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걸 느꼈지만 문장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분석가로서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분노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한 나라의 신뢰는 통화보다 강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신뢰를 현금처럼 썼다. 필요할 때 빌리고 갚을 때가 되면 협상하고 결국엔 조건을 바꾸려 한다. 타이핑을 멈추고 뒤로 기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런던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무겁고 답답했죠. 저는 과거 나토에서 일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유럽 국가들 간의 방산 협력을 지켜봤죠. 물론 거기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일정 지연, 비용 초과, 의견 충돌.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했죠. 계약을 일방적으로 뒤집거나 기술을 몰래 빼돌리거나 대금을 계속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5년간 반복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수함, TO10, 그리고 KF-21까지. 3번의 주요 프로젝트, 3번 모두 같은 문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협력은 조약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들은 이미 그 기억을 3번이나 깨뜨렸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뭔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이 왜 이번에는 단호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2번은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3번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CNBC 인도네시아 기사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시각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여러 기사를 읽어봤지만 대부분 재정난, 예산 부족, 경제 상황 악화 같은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들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지연과 미이행을 재정난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동시에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무기 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재정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문장이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방산 협력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인 신뢰 파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또다시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선을 긋고 독자적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예측한다면 인도네시아는 앞으로도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이다. 한국이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이 거부하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것이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사들, 보고서들, 분석 자료들.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혼자 가야 한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파트너십은 양쪽이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한쪽만 책임을 지고 한쪽만 투자하고 한쪽만 약속을 지킨다면 그건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아니, 착취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며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협력의 종언이라 부르지 않았다. 단지 독립의 시작이라 기록했다. 모니터를 끄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15년간의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6년까지 3번의 프로젝트, 3번의 반복, 3번의 실망. 하지만 이제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협력 없이는 못 가는 나라가 아니었죠. 1600회 무사고 비행이 증명했습니다. 자체 미사일 개발이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혼자서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마 놀랄 겁니다. 한국이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말입니다. 과거처럼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 말이죠. 하지만 그건 인도네시아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과거 행태, 현재 요구, 그리고 한국의 대응까지. 모든 조각이 모였고 이제 그림을 완성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섹션을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방산의 독자 노선 전환과 그 의미.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근 한국 측 발표를 정리했죠.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공식 성명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이슈와 무관하게 KF-21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국 단독으로도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는 표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최근 방산 수출 동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어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수출액 증가 추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이었죠. 특히 2022년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고서에 삽입하고 옆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제 이 수치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지표다. 그 문장을 쓰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방산의 성장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었죠. 납기를 지켰고 품질을 보장했으며 사후 지원도 완벽했습니다. 그게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가 수출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국제 언론에 보도된 한국 방산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화면에 여러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UAE와의 협상 진행, 말레이시아의 관심 표명. 저는 하나씩 클릭하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에 이어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총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역사적인 계약이었죠.
UAE는 천공 방공 시스템과 함께 KF-21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 중이었습니다. 폴란드, UAE, 말레이시아. 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그 이름들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들이었죠. 계약을 체결하면 대금을 제때 지불하고 일정을 존중하며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고조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동시에 한국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 감탄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발목을 잡으려 할 때 한국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한 문이 닫히자 더 큰 문들이 열렸던 겁니다. 저는 또 다른 검색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쇼 2026 관련 기사였습니다. 2월에 열릴 예정인 아시아 최대 항공 전시회였죠. 여러 기사를 읽어보니 국제 언론들이 한국 부스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KF-21이 전시될 것인지, 어떤 성과를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한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클릭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기자가 쓴 분석 기사였는데 한국의 방산 성장을 조용한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기술을 쌓았고 이제 세계가 놀라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한 혁명.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개발하고 시험하고 완성하고 수출했습니다. 결과로 말했죠. 저는 다시 카이 유튜브 채널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올라온 영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목은 KF-21 블록2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에서 KF-21 블록2 시제기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장착하고 기술자들이 전자장비를 연결하고 검사원들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금속이 빛났습니다. 작업등 아래에서 티타늄 합금과 복합 재료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 하나하나의 부품이, 저 하나하나의 볼트가 한국의 기술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자막이 떴습니다. 2026년 새로운 시작.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인도네시아는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한국에게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파트너 없이 혼자 가는 게 두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은 오히려 더 빠르게, 더 자유롭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로 돌아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협상 테이블은 이제 공허하다. 한국은 이미 다른 문을 열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조건을 따지고 있겠지만 한국은 이미 그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폴란드, UAE, 말레이시아. 더 큰 테이블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그들이 협력을 잃은 대가로 얻은 건 독립이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협력을 잃고 독립을 얻었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파트너를 잃었지만 한국은 혼자서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죠.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지금까지 작성한 보고서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숫자와 사실들로 가득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지킨 나라와 신뢰를 저버린 나라의 이야기였죠. 저는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다. 기술력의 축적, 품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낸 필연이다. 인도네시아는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계는 이해하고 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국가의 약속이 형태를 얻은 것이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화면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동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을 존경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주일간 저는 숫자를 넘어 의미를 받고 계약을 넘어 신념을 받으며 전투기를 넘어 한 나라의 존엄을 받습니다. 저는 목격자였습니다. 한 나라가 기술로 존엄을 증명하는 장면의 목격자였죠.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계약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신뢰를 쌓는 나라, 기술로 미래를 여는 나라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 초안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고 분석을 완료했으며 결론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문장을 다듬고 구조를 정리하고 RUSI 내부 회의용 브리핑 자료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며칠간 작성한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이며 숫자로 가득한 문장들이었죠.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률 분석 2021년 감액 합의 이후 납부율 35%에 불과. 수출입은행 대출 요청 건 총 3회, 누적 금액 약 4천억 원 규모. KF21 시험 비행 현황 누적 1600회 달성, 무사고 기록 유지. 숫자였습니다. 퍼센트, 금액, 횟수. 모두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였죠. 분석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실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것. 저는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문단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 진척률은 당초 계획 대비 112%를 기록했다. 이는 예정보다 앞선 진행을 의미한다.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 팩트였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 문장이 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커서를 그 문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고쳤습니다. 한국은 개발 속도를 약속보다 앞질렀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인도네시아였다. 손가락이 엔터키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수정된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같은 내용이었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숫자 대신 의미가 있었고 데이터 대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써야 하나. 저는 중얼거리며 커서를 멈췄습니다. 20년간 분석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런 문장을 쓴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객관이 아니라 해석이었죠.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진실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술 성과를 정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시험 비행 횟수, 무장 통합 일정, 미사일 개발 현황. 저는 그 데이터들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카이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회색 도색의 KF21이 하늘로 치솟던 장면, 조종석 HUD의 빛이 화면을 가득 채우던 순간, 엔진음이 이어폰을 통해 울려 퍼지던 그 느낌. 저는 새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브리핑 자료에 삽입하려고 다시 캡처한 KF21 이륙 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고 기수가 들렸으며 순간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햇빛이 기체 표면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죠.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전투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한 나라의 의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축적된 기술을, 1600번 쌓아올린 신뢰를,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계산의 산물이지만 신뢰는 의지의 결과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뭔가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이 일주일간 추적한 건 단순히 계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철학의 충돌이었죠. 숫자로 계산하는 쪽과 약속으로 행동하는 쪽의 대립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비용을 계산했다. 한국은 가치를 만들었다. 하나는 얼마나 적게 낼 수 있는지 물었고, 다른 하나는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문장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표와 그래프가 아니라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퍼센트와 금액이 아니라 의미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문에 가까웠습니다. RUSI 내부 회의에서 발표할 자료치고는 너무 감정적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신뢰를 쌓는지, 어떻게 기술로 존엄을 증명하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KF-21이 하늘을 가르는 장면을. 이번엔 조종석 내부 시점이었습니다. HUD에 각종 정보가 표시되고 계기판에 불빛이 깜빡이고 창밖으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화면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햇빛과 HUD의 빛, 계기판의 빛, 그리고 금속 표면에 반사된 빛. 모든 게 빛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건 전투기가 아니라 신념의 비행체였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보고서에 추가했습니다. 데이터 섹션이 아니라 결론 부분의 말입니다. 숫자 대신 의미로, 그래프 대신 문장으로. 저는 보고서 전체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처음엔 표와 숫자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문장과 해석이 늘어났습니다. 객관적 분석에서 시작해 주관적 감탄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맞나? 저는 잠시 의심했습니다. 분석가로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하지만 곧 확신했습니다. 때로는 숫자만으로 담을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데이터 너머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걸 포착하는 것도 분석가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계약 분쟁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에 대한 사례 연구.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국가란 결국 데이터를 믿게 만드는 신념의 시스템이다. 한국은 그 신념을 증명했다. 숫자로 시작해 의지로 끝냈다. 약속으로 시작해 존경으로 끝났다.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완성된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주일 전에 쓰려고 했던 보고서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그래프 대신 문장을 남겼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세상은 그것을 목격했다. 화면을 끄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내일 이 보고서를 RUSI 동료들에게 발표할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주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객관성을 잃었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걸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숫자도 의미도 감탄도 모두 진실이었으니까요. 런던 시간 새벽 3시. 저는 또다시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건물 안은 고요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싱가포르 에어쇼 공식 웹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천천히 숫자를 세고 있었죠. 11일 5시간 23분. 2026년 2월 3일부터 8일까지 창의 전시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전시회였죠. 저는 천천히 커피를 들어올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관심은 온통 화면 속 일정표에 쏠려 있었거든요. 공식 전시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다소. 세계 굴지의 항공우주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이름은 아직 확정 목록에 없었습니다. 참가 예정 기업 리스트에만 올라 있었죠.
KF21이 전시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소개될 것인지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다른 창을 열어 최근 기사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쏟아진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KF21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는 내용.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전투기 분쟁이 해결될 것인지 묻는 기사. 싱가포르 에어쇼가 한국 방산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KF21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저는 메모장을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신뢰의 무게추는 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그 문장을 쓰면서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숫자를 추적하고 패턴을 분석하고 사실을 기록했던 시간들. 처음엔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시작했지만 파고들수록 더 깊은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신뢰와 배신, 약속과 회피, 기술과 의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데이터로 시작한 보고서가 이제 기다림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로 시작해 의미로 끝났고 분석으로 시작해 감탄으로 끝났죠. 제가 쓰고 싶었던 보고서는 아니었지만 제가 써야 했던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다시 인도네시아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발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화면에 몇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과 협의 중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들어온 문구였죠. 협의 중, 검토 중, 논의 중.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8대를 16대로 줄이겠다는 요구도, 블록2로 바꾸겠다는 제안도 여전히 공식 계약 수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문장들이 이제 뉴스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초점은 인도네시아의 요구가 아니라 한국의 성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가, 한국이 무엇을 이뤘는가,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지키는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목격한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일정을 지켰고 품질을 보장했으며 약속을 완수했습니다. 1600회 무사고 비행이 증명했고 양산 준비가 보여줬으며 신규 수출 협상이 확인시켜졌죠. 저는 다시 싱가포르 에어쇼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1일 5시간 17분.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그 시간이 끝나면 세계는 한국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완성된 문서였지만 마지막 문단을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전망을 말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보여달라 말하지만 한국은 이미 보여줄 준비를 끝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KF21 블록2 시제기가 조립되고 있었고 양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으며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냥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계획한 대로, 믿는 대로.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이건 전투기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가 어떤 약속이 지켜지는가를 지켜보는 일이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2월 3일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 창의 전시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보러 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들은 신뢰를 확인하러 옵니다. 어떤 나라가 약속을 지키는지, 어떤 기술이 믿을 만한지, 어떤 파트너가 선택할 가치가 있는지.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직접 가서 KF21을 보고 싶었습니다. 화면이 아니라 실물로, 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었고 예산도 없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이 연구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숫자로, 영상으로, 기사로. 저는 한국이 만들어낸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라는 걸, 과장이 아니라는 걸, 믿을만하다는 걸 확인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다. 신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계약 분석 보고서. 하지만 내용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신뢰에 대한 성찰이었고 기술에 대한 찬사였으며 약속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기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해가 뜨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낮이겠죠.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고 조종사들이 비행하고 있으며 기술자들이 조립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가 추적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담금 감액, 계속된 미납, USB 유출 시도, 그리고 일방적인 계약 수정 요구까지. 15년간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곧 세계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신뢰를 저버렸는지를, 얼마나 치밀하게 약속을 회피했는지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파트너를 이용하려 했는지를. 그리고 동시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그 모든 배신 속에서도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를, 어떻게 기술로 존엄을 증명했는지를, 어떻게 혼자서도 완성해냈는지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5년간의 기록이 증명할 것입니다. 누가 신뢰를 지켰고 누가 신뢰를 저버렸는지를. 전 세계가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